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현입니다. 되게 오랜만에 설명회에서 뵙는 것 같은데 11월 한 달 이제 수능 후 입시를 좀 치르느냐고, 그리고 수능 직전에는 또 고대 계열적 합평 입시 치르느라 조금 분주했기 때문에 자주 뵙지를 못했습니다. 원래는 매주 수요일에 다양한 설명회로 찾아뵙고 있는데 일단 요 정리를 지금 해야 될 것 같아서 좀그 임시 설명회를 한 6번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월금 해서 한 3주 정도 계속 좀 계열별로 정리를 해나갈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우선 제가 이제 계열별 학과별 설명회를 상반기에 주로 했기 때문에 일단 하반기부터 오신 분들, 여름 이후에 오신 분들은 별로 들으신 적이 없어서 일단 그 정리를 하는 의미가 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원래는 이제 23 수시가 완전히 끝나고, 완전히 끝난다는 게 사실 추가 학교까지 치면 한 12월 25일 정도 됩니다. 근데 매년 겪어왔지만 그때 가지고 정리를 하면 뭐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장점은 있는데, 예비 고3이나 고2의 입장에서는 너무 늦죠. 예, 여러 가지 면에서 일단 지금 이제 기말고사 기간이거나 막 끝나가거나 할 텐데, 지금쯤 대충 좀 방향을 잡고 움직여야 이제 본격적으로 1, 2월, 제일 중요한 1, 2월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그 대비를 위해서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은 경영경제통계학과군, 소위 뭐 상경계열군으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 거고요. 오늘 뭐 대부분 밴드를 통해서 들어오셨을 것 같아서 뭐 제 소개를 길게 드리진 않겠습니다. 저의 간단한 학력상 사회 관련 일화, 학원 관련 경력들이고요. 예, 저는 주로 이제 대입에서는 이제 사라졌죠. 자기소개서, 면접, 컨설팅 등을 담당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축적된 정보를 가지고 이런 설명회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목차를 못 바꿔놨는데, 목차는 저거죠. 일단 그 설명회 문자 드린 것처럼 전반적으로 이제 상경 계열에 대해서 서성한 서연고 서성한의 좀 전반적인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서울대 반전 말씀드릴 거고요. 서울대 말씀을 드리고 미리 좀 프리뷰를 하겠습니다. 연세대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고려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성서한, 그리고 오늘 중경 정도까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한 35분에서 40분 정도 제가 준비된 내용을 쭉 말씀을 드릴 거고요. 보시면서 뭐 언제나 그러했듯이 중간중간 아니면 뭐 끝날 때쯤 질문을 좀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인 내용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1단계 합격자만 나온 상황이죠. 일단 최종, 그러니까 이제 물론 그 뭐 연세대 추천형이라든가 아니면 그 고려대 궤적 같은 경우 나와 있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풀은 저희가 수업이 돌아봐야 아는 거긴 한데, 일단 지금까지 나온 단계 1단계 점수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릴 거고, 이유는 일단 1단계 결과 자체가 어쨌든 서류 전형이 올고지 반영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2단계 전형들은 면접을 합쳐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면접 변수를 좀 제외하고, 지금 특히 이제 예비 고3, 고2 입장에서는 대체 내가 학종으로 이런 학교의 상경 계열을 가려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이것이 고민이실 것이기 때문에 보고 좀 가겠습니다. 자, 우선 지원 가능 내신이라고 좀 러프하게 잡아놓은 게 있는데 좀 봐주시죠. 그래서 이제 뭐 혹시 여기 올해 입시 결과가 궁금해서, 아니 내년에 또 뭐 반수를 해야 되나 이런 것 때문에 오신 분들은 다 익숙하신 표겠지만, 아직 이제 예비 고3이나 고2 입장에 조금 어색하실 수 있는 표기 때문에 좀 저희가 이런 과들을 상경 계열 학과 구분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여기에 뭐 서울대 의료 같은 게 좀 추가가 되기도 하고요. 뭐 그런 경우 있으면 요 학과군이 기본 상경 계열 학과군에서, 그러니까 소위 경영 경제로 맞춰놓은 생기부를 살려서 갈 수 있는 과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거는 이제 제 설명회를 많이 들으신 분들은 익숙하시죠. 제가 A그룹, B그룹, C그룹, D그룹, E그룹 항상 고등학교를 나눕니다. 근데 뭐 그냥 어느 대학교는 어느 고등학교 좋아요 이렇게 비과학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 반증이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A그룹은 서울대를 수시로 30명 이상 보내는 학교죠. 그래서 뭐 상경 계열이 뭐 아직까지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주로 문과에서 들어오니까 요 학과 분들, B그룹 20명 플러스 이상 보내는 C그룹 10명 플러스. 그래서 이제 뭐 여기 없는 학교들은 요 숫자에 준해서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이거랑 또 하나 표준 편차로 보기도 하는데, 아마 서울대 합격자 수 같은 것들은 어차피 뭐 인터넷에 다 공개가 되어 있으니까 이걸로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외대부고, 하나고, 대원외고, 민사고에서는 A그룹이니까 서울대 경영경제 자전을 쓰려면 대략 2점 초반의 내신, 물론 2점 초중반도 가고요. 2점 중반도 붙을 수 있습니다.
뭐 농경대 소비자 의견을 대략 2점 중반에 내신 혹은 2점 중후반에 내신 정도를 지원을 한다. 3점대가 되면은 조금 뭐 힘들다고 한다. 이런 거죠. 그런 거. 그다음에 연대화로에서의 뭐 경영경제운동 A그룹 학교들이 뭐 사실 교과로 갈 리는 없으니까요. 그렇죠? 요 정도에서 가는 것이고 고대 계적이나 학우 전형에서 경영경제 통계 식자격 요 학과군들은 대략 요 정도가 간다. 물론 4안팎이나 4초가 1단계를 통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최종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고 그 경우는 좀 예외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정도로고 학교가 표현 잘못했습니다. 학교가 이제 바뀔수록 조금씩 내신이 타이트해지는 면모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전반적인 이제 기본 레인지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혹시 이제 제 설명회가 낯서시거나 아직 학종이 조금 어색하신 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내신은 일단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서울대가 플러스 마이너스 0. A그룹 기준, A그룹 기준 0.34 정도의 오차가 발생을 하고요. 그 레인지 폭이 있다는 거죠. 고대 계적 같은 경우는 뭐 플러스 마이너스 0.5까지 발생을 합니다. 뭐에 의해? 비교과에 의해서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비교과라는 건 과거에 뭐 이제 좁은 의미의 창체 쪽에 있는 자동 봉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보여드린 세특 쪽에 있는 것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이제 성기용 소장님, 성재윤 소장님이 제 표현을 빌려오는 건데 이제 출처를 밝혀야 되니까 표절이 아니라는 걸. 생기부는 숫자와 글자로 되어 있죠. 지금 여기서 보시는 건 숫자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과목을 합산한 거. 그 다음에 글자 부분이 있는데 그 글자에 의해서 이 숫자는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를 말씀드리지만 그래도 그 레인지 안에는 들어 있어야 글자가 유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에는 주로 글자에 대한 말씀을 드리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려요. 첫 번째, 아니 내신이 제일 중요하지 학종에서 다른 글자나 활동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라고 하시는데 비슷한 내신대에서는 글자가 유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뭐 A그룹에서 내가 똑같은 2점 초반이다. 그럼 그 친구들끼리 이제 글자의 경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만일에 내가 뭐 A그룹 학교인데 내신 3점대다. 그러면 글자가 아무리 좋아봐야 이 학과를 쓰는 데는 서울대 경영경제자전을 쓰는 데는 소용이 없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왜 자꾸 입시를 한다는 사람들은 내신 하느냐. 선배들도 그렇고 엄마들도 그렇고 그거는 이 필요한 내신 예를 들어 서울대 경영경제자전에 가기 위한 A그룹 고교에서 2점대 초반 내신을 확보한 학생들은 극히 드물기 때문이죠. 나머지는 일단 저 레인지에 들어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내신 하는 것이지 내신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내신은 거기 이제 경쟁을 하기 위한 기본 조건을 가졌을 뿐이고요. 본격적인 경쟁은 글자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또 많이 들으신 분들은 지루하실 테니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서울대 반전 뭐 약간 물음표가 붙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자전에 지원한 케이스하고 경제에 지원한 케이스를 조금 가지고 와봤습니다. 제가 스펙을 일일이 설명드리지는 않겠고요. 한번 쭉 보시면 아실 것 같고 혹시 처음이신 분들이 설명드리면 제가 요거 항상 말씀드리는 건 크게 5가지죠. 첫 번째 뭐 전체 내신. 이거 자꾸 뭐 무슨 뭐 외고 오면 제2국어 빠져요. 자꾸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거 근거 없습니다. 어디를 보셔도 근거 없고요. 일단 전 과목 단위수대로 나오는 내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지원한 학과입니다. 뭐 서울대는 당연히 일반 전형일 거고요. 오늘 뭐 제가 주로 학종 말씀드린 바 여기는 연대 같은 경우에 활동 우수, 고대 같은 경우에는 친구는 잠시만요. 제가 이 친구는 헷갈려서 이 친구는 이제 학업 우수 전형을 쓴 경우, 그러니까 수능이 잘 나오는 친구였겠죠. 그렇게 쓴 경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이제 전체 내신 관련 교과들의 내신, 뭐 수학이나 경제 과목 내신 한번 보는 거죠. 관련 활동들. 그다음에 이제 뭐 항상 얘기하는 R&E 보고 요새는 논문이라는 표현 못 쓰니까 발표나 보고서가 되겠죠. 이런 거 했고 그다음에 관련 독서를 제가 적어놨는데 이걸 이제 오해를 하시는데 특히 이제 지금 예비 고3부터는 이 7번 항목이 반영이 안 되잖아요. 그죠? 사라지잖아요. 입시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럼 이게 17권이 그 7번에 있는 거냐? 아닙니다. 이 17권은 7번에 있는 거 아니고요. 창체나 세특에 들어가 있는 걸 제가 전부 합친 거예요. 관련 독서로. 그러니까 자전이든 경제든.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뭐 예를 들면 토마 피케티 21세기 자본이 그냥 들어가 있는 걸 친 게 아니라 토마 피케티 21세기 자본을 읽고 뭐 글로벌 자본세에 대해서 뭐뭐를 발표함. 이런 식으로 어딘가 서술되어 있는 것만 제가 센 겁니다. 그게 17권이요. 그런 식으로 센 것만. 근데 어쨌든 서울대는 탈락을 했고 연고대는 1차를 통과를 했습니다. 자, 다음 이 친구도 보시면 뭐 비슷하게 가는데 이 친구는 독서가 좀 적죠.
궤적은 이제 궤적이랑 하고는 1차를 통과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궤적 1차 통과했다는 얘기는 최초합은 하지 못했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왜 그런 결과가 발생했냐? 그냥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제 엄청난 반전 아니냐? 왜냐하면 이제 그 왼쪽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B그룹 학교였고요. 아까 보셨던 것 같은 경우 보셨던 학교에서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 친구 같은 경우에 D그룹 학교였거든요. 그러면 사실 내신에는 문제는 없어요. 기본 내신을 충족을 했어. 그러면 얘네가 왜 떨어졌느냐? 우선 저는 이 왼쪽 친구는 서울대도 경제를 썼으면은 최소한 1단계는 통과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자전을 쓴 거죠. 왜? 본인 성향 자체가 이제 뭐 경제하고 결합해서 하겠다는 것도 있었고, 사실 더 큰 이유는 네, 소속 학교에서 얘를 밀어냈어요. 너보다 내신 좋은 애가 경제 쓰니까 넌 자전으로 가라. 근데 이제 이 친구는 떨어지죠. 왜냐하면 그냥 아주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약간 그 회계라는 위험이 있지만 이 친구의 활동에는 과학이 없어요. 보통 사전에 가는 애들은 문과에서는 상당히 이과적 소양들을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일반고에서 일반전형 들어온 친구들 특히 보면 이과에서 넘어온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약간 수과학 쪽에 뭔가가 많이 보이는데 사실 이 친구는 네 그거는 안 보이죠. 그래서 이제 이 친구는 사전 갔을 때 불리하고 오히려 경제를 가는 게 나은 그런 친구였는데 약간 학과 선택이 미스가 난 것 같고 그게 되게 아쉽죠. 사실은 독서 되게 잘 돼 있었는데. 이 친구는 아마 제 생각에는 경제 같은 경우 고대 궤적을 써서 붙었을 거예요. 보통 오히려 궤적이 최초합하기에는 서울대 일반 전형보다 어려울 때도 많거든요. 자, 오른쪽 친구는 뭐가 문제냐?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저는 뭐 사실은 쉽지는 않다고 봤었는데 일단 제일 걱정이 됐던 부분은 사실은 독서 쪽이었어요. 음, 독서 쪽에서 이제 그 상대적으로 이쪽이 부족했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이 친구 탓이라기보다는 학교 스타일이에요. 학교가 이제 어떻게든 독서 활동을 녹여서 뭐 독서 베이스로 해서 창체나 세특을 꾸며주셔야 되는데 그런 쪽으로 가지 못했어요. 상대적으로. 이 강남에 있는 자사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결과가 나왔던 것 같고 오히려 이제 궤적하고 일단 통과했는데 궤적도 제 생각에는 뭐 추합이 경제가 이제 워낙 많이 돌긴 해서 뭐 3차 추합 중에 걸릴지 모르겠는데 2차 추합으로 들어가긴 힘들 것 같아요. 생기부 자체가. 그리고 학업우수는 뭐 당연히 최저 맞췄고 제 생각에 오히려 학업우수 쪽에서 최추합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 왼쪽 친구는 뭐다? 자전을 갈 때는 과학적인 면모도 보여줘야 되는데 그 병이 없었다. 그래서 1단계로 안 됐다. 오히려 경제를 갔으면 될 것이다. 오른쪽 친구는 먼저 생기부 서술 자체가 서울대가 좋아하는 약간 그런 경향성에 맞지 않았다. 자,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저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반전은 없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왜? 자, 이것이 이제 지난 여름인가요, 봄인가요? 서울대학교가 입학 설명의 자료로 이제 그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볼 수 있는 겁니다. 거기에 올려놓은 건데, 여기서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아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런 구조일 거예요. 이 결과를 하나 보여드리고, 근데 사실은 이게 우리가 짐작할 수 있었던 결과다라는 식으로 약간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릴 텐데, 서울대는 이제 학생부 종합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획일화된 수치 위주의 선발 방식이지는 한계를 극복하고 이건 일단 뭐 가장 큰 저격은 뭘 하는 겁니까? 정시죠. 수능을 저격하는 거고 각각의 특성에 대해서 하는 건데 학업 능력뿐 아니라 학업 능력에서 뭘까요? 내신이에요. 이것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본다. 그러니까 이제 자꾸 내신 대신하는 분들은 서울대가 내놓는 기본적인 자료도 조금 무시를 하시는 거죠. 기본적으로. 서류평가 방식에 있어 항상 서울대가 이거는 수년째 강조를 해오고 있지만 등급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이 과목을 몇 명이나 들었고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과목들 같은 경우에 조금 흐릿한데 인원이 적으니까 내신 따기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거 과목 같은 경우 보면 얘가 90점이지만 뭐 과목 평균보다 상당히 올라와 있고 표준 편차도 크죠. 이제 그런 것들을 고려하겠다. 그리고 이제 요 등급을 이제 인원수 이런 걸좀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올해 고3들부터는 권장 과목 리스트가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과목들 피해가지 말고 들어야 한다는 말씀 많이 들으시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나오는 것도 그렇고 이상 과목 수준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 뭐 2를 더 쳐주고 1을 더 쳐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만이 아니라 뭐 고급 물리 들었으니까 뽑고 안 들어서 떨어뜨리고 그런 게 아니라 거기 나와 있는 세트 같은 것도 동시에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교과별 성취 기준에 따른 성취 단위는 학생의 역량을 파악한다. 분명히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꾸 숫자화되는 내신약을 눈에 띌 수밖에 없는데 거기 너무 집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 결국 매년 입시를 치르는 입장에서는 숫자부터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 뭐 어떡하라는 거냐. 그래서 이제 그거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학교에 선생님들도 계시고 이제 저희 같은 이제 이 업계에 종사하는 업자라고 그럴 뻔했네요.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뭐 내가 이해하고 싶다고 해서 그게 정답은 아니겠죠. 그 말씀을 첫 번째로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이제 이런 숫자화 되는 것만 있다면 사실은 뭐 그냥 인공지능이 하면 되겠죠. 이제 그런 요소가 안 되는 거니까 계속 이제 이렇게 저희가 종합적인 평가, 정성적인 평가한다 말씀드리는 거고, 그럼 뭘 보느냐? 일단 제가 제일 중요한 건 갖고 왔는데 창체 계속 보고요. 그죠? 교과학습 발달 상황 당연히 보고요. 교과학습 발달 상황이라는 거는 단순 숫자가 아니라 소위 말하는 세부 능력 특기 사항 들어가는 거고요. 행특 보고요. 이게 이제 추천서 역할 3년 전부터 대신하고 있다는 말씀 여러 번 드렸죠. 그 다음에 수상은 아마 이제 지금 예비 고3들부터는 빠지죠. 그나마. 근데 어떻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생기부 친화적인 학교는 교내 수상의 경우 어딘가에 흔적을 남겨주시고 실제로 이미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현 고2나 고1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거 기억하실 거는 현재 고2들은 이미 작년에 우리 학교가 어떻게 줬는지 봐서 그게 아니라면 이번엔 어떻게 남길지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 현 고1들은 이번에 생기부를 처음 쓰실 테니까 이걸 어떻게 남길지 고민을 시작하셔야죠. 그다음 뭐 출결이 당연히 좋겠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사실은 뭐예요? 여기 나왔던 것처럼 내신이 전부가 아니라 뭐를 봐야 된다? 뭐 이수 과목이라든가 세특들을 본다. 그 얘기를 이미 서울대는 밝혀왔던 거죠. 그리고 그대로 평가를 한 결과가 지금 1단계 선발 결과에서 나타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연세대로 가겠습니다. 자, 연세대는 일단 두 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두 친구죠? 네, 정합학이고, 뭐 당연히 이 친구들 서울대까지 썼겠죠, 그죠? 서울대까지 썼을 것이고, 연고대 경영, UT 뭐 이렇게 쓴 친구고, 오른쪽 친구는 4점 안팎. 그럼 이제 대략 이제 학교군은 좀 짐작이 되시죠? 오른쪽 친구는 이제 그 A그룹 학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왼쪽 친구는 B그룹 학교 내신이 굉장히 좋은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연대 유딘을 최초합을 했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서연고 1단계 합격을 한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른쪽 친구는 일단 계적과 학업우수 1단계는 통과를 했습니다만 계적 최초합은 못했고요. 학업우수 쪽에서는 저는 가능할 거라고 일단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학업우수를 자꾸 가능하다고 하는지는 이제 고대편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제 스펙들은 좀 보셨을 것 같고요. 이제 왼쪽 친구가 이제 전형적으로 외고에서 상경 계열을 준비하는 친구들이죠. 그래서 원래는 상경 쪽으로 맞춰왔는데 서울대는 조금 불안하거나 안정적으로 가자라고 생각해서 이제 그냥 본인의 이제 전공어나 아니 뭐 영어는 다 하니까 그쪽으로 이제 쓰는 친구고,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경우에 뭐 학교 특성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만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영문과는 쉽지는 않고요. 여기는 이제 워낙 그 외고에서도 영어과 중에서 여기로 들고 판 애들이 한두 명씩은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고요. 아마 그 뭐 연고대 경영 정도에 가는 데는 무리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연대 유디도 붙기도 했고, 그다음에 유디 국제학군대 이거 갖고 어떻게 붙어야 하시는데 유디에서 분명히 세부 전공으로 이코노믹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기부는 당연히 유디 이콘 쪽으로 맞춰서 들어간 생기부라고 보시면 되겠죠. 장소별 쪽으로 써서. 다음 이제 오른쪽 친구 같은 경우가 이제 좀 안타까운 경우인데,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조금 애매하죠. 그러니까 이제 A그룹 학교에서 4점 안팎이면 사실은 뭐 일부 서울대를 쓰라는 학교들도 있지만, 예를 들어 뭐 민사나 하나하나 여기는 서울대를 쓰라고 하고 보통 외대보거나 대원외고는 좀 말리죠. 약간 그런 스타일의 차이는 있는데 이제 그런 스타일의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쓰시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그렇게 좀 들어온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왜냐하면 특히 전사고는 숫자화되는 내신이 되게 애매하거든요. 2학년 2학기부터는 과목들이 워낙 없고 그냥 서너 과목 갖고 내신 나와버리니까 좀 애매하긴 한데,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서울대는 조금 도전적인 것이었고, 이제 연대 응통에 되게 기대했었는데 연대 응통에 가기에는 역시 내신이 어렵죠. 그래서 보통 그런 말씀들 하실 거예요. 연대가 서울대보다 내신이 까다롭다. 이게 이제 경험적으로 저희가 얘기를 보통 해왔던 건데, 사실은 이게 경험적인 게 아니라 역시 연대가 올해 입시초 자료를 통해서 밝힌 바가 있다는 거죠. 자, 보시면, 자, 이건 연대가 이제 입학 설명에서 올려놓은 자료입니다. 제가 만든 자료 아니에요. 서류평가 요소와 평가 항목은 무엇입니까? 라고 나와 있는데, 일단 종합평가로서 이런 것들을 하고,
종합평가 2로서 이런 것들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지금 보시면 그럼 뭐 여기 전공 적합성도 들어가 있고 학업적 발전관에서 들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학업 역량 쪽이 들어가 있고 여기가 일단 70%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 부분이 30%라고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제 학업 역량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죠. 상대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서울대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이제 명시적인 학업 역량보다 뭘 더 보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기는 아예 학업 역량이 70% 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연대는 저희가 어떤 경험적으로 오히려 서울대보다 내신이 까다로운데 라는 얘기를 해왔었는데 그것이 조금 실현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다. 연대 내신 아닌 것 같다. 오히려 서울대보다 더 느슨한 것 같다. 근데 이런 분들은 주로 어떤 과 쓰신 분들이에요? 주로 비인기학과는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뭐 대표적으로 이제 간호학과 같은 경우는 이게 워낙 심해요. 그 플럭추에이션이 심해가지고 어떤 애는 되게 타이트하고 어떤 애는 좀 뻥 뚫리는 느낌이 들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올해도 좀 연대 간호는 뚫린 느낌이 있고요. 작년, 2년 전에도 좀 뚫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로만 좀 예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전반적으로 특히 이제 이 재작년에 하루병 우수 전형이 정원이 한 20% 줄어든 다음에는 확실히 빡빡합니다. 그래서 지금 연대는 사실상 뭔가 전형별로 주 타겟팅이 좀 느낌이 오죠. 그래서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정말 이제 내신 귀신 막 1.0면, 1.1면 이렇게 나오는 약간 지방이나 뭐 약간 서울 강북권 학생들에서 우수한 친구들이 많이 들어 타겟팅이 되어 있고 활동구수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일반고 중에서 뭐 서울대 일반 지규 저기 서울대 일반 전형에 아슬아슬하게 떨어지거나 그런 친구들 아니면 특목고에서 내신 되게 좋았는데 아깝게 서울대 떨어지거나 이런 친구들이 들어온 느낌이고 기본적으로 이제 약간 특목 자사 쪽은 약간 국제형 쪽으로 유도하는 느낌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연대가 내신이 타이트하다는 것은 뭐 그냥 단순히 느낌적인 느낌이 아니라 요 전형 요소 여기서 밝혀놓은 걸 보시면 파악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도 한번 보시면 자 이거는 이제 연대가 22년 거죠. 이게 22년 거 지난 설명했던 공개한 건데 그리고 활동 수형 같은 경우에 지금 2.61에서 편차가 뭐 1.02까지 벌어지는데 이거는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 3.63이면 붙는 거 아니야? 어디에 붙죠? 어디만 A그룹 학교 애들. 그러니까 이제 뭐 D그룹, E그룹은 이 내신 갖고는 이제 쓸 수 없다고 보셔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실제로는 2.02에서 표준 편차 0.64니까 대략 2.8 정도까지가 들어가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이제 전통적인 비인기학과의 내신이 뭐 포함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만 갖고 보시면 안 될 것 같고 오히려 이제 추천형 같은 경우는 하면 1.7 정도 들어와야 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상대적으로 내신이 타이트하다. 서울대 같은 경우는 어쨌든 A그룹 학교들 같은 경우에 3점 초반대도 종종 합격생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비하면 상당히 타이트한 편이다. 렌지 자체가 좀 좁다. 물론 아웃라이어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를 확인하실 수 있고 경험적으로도 또다시 입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아까 같은 경우에 왼쪽 친구는 이제 누가 봐도 내신에서 압도적이죠. B그룹에서 2점 압박이면 뭐 요새는 이제 요 B그룹 학교들이 조금 이 상하 차이가 벌어져서 1점대도 뭐 한 7, 8명 나오고 합니다만 옛날에는 한두 명 있고 그랬거든요. 거의 뭐 전교 5등권의 학생인데 그런 학생이니까 이제 연대 경영도 들어가는 것이고 오른쪽 친구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연대 활동곳을 쓰기에는 무리수였고 실제로도 결과도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연대 말씀드렸고요. 자, 고려대 혹시나 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보시죠. 잠시만 제가 좀 적어가겠습니다. 뭐 경영, 경제, 통계, 식자경 이쪽이 이제 보통 그 고대에서 경영, 경제 생기부를 갖고 넣을 수 있는 곳, 살려서 넣을 수 있는 곳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뭐 요게 이제 그 식자경이 보통 제일 막차라고들 하죠. 근데 그냥 올해 느낌은 식자경은 좀 뚫린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잘 1단계까지는 잘 붙어 있고요.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이 과연 2단계 그 뭐 최초합이나 추합까지 갈지는 조금 회의적이긴 합니다. 일단 1단계는 통과된 상태고 그래서 왼쪽 친구 같은 경우는 C그룹 아까 보셨던 C그룹 학교 학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전반적인 스펙은 이제 뭐 익숙해지셨으니까 확실히 이 학교는 학교 레벨에 비해서는 독서 쪽을 잘 넣어주는 편이죠. 그래도 힘을 잘 녹여서 써주는 편인 것 같고 일단 계적 같은 경우는 1단계 통과를 했는데 최초합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뭐 사실은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경영은 이제 워낙 뭐 추합이 많이 돌기는 하니까 올 수도 있고 못 올 수도 있고 좀 애매한 것 같고 제 생각에는 학업우수 쪽에서 오히려 괜찮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른쪽 같은 경우는 뭐 보시는 것처럼 일단 연대는 그냥 약간 되는 대로 밀어넣은 느낌이 솔직히 없지 않아 있고요. 고대는 이제 식자경을 썼고요. 이 친구는 서울 학생이 아닙니다. 지방에 있는 학생이었고 그냥 그 뭐죠? 전사 말고 광역자사고 지방에 있는 광역자사고 있는 학생이었고요. 그래서 뭐 내신은 뭐 서울 광자고면 좋다고 하겠는데 사실 뭐 지방 광자고기 때문에 그렇게 좋다고 할 수는 없는 내신이고 지금 그러니까 식자경 1단계는 통과를 했었고 요거는 이제 학업우수로 통과를 한 겁니다. 학업우수로 통과를 했고 이제 이 정도 갖고는 사실은 힘들죠. 기적 가기 힘들고 그다음 일단 중앙대에 붙어 있는 단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뒤에 걸 좀 잘 보자 말씀드릴 것 같은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우선 보시면 그 관영 요소 자체가 좀 다르죠. 학업 우수형하고 계열적 같은 과에 넣는다고 하더라도 학업 역량, 그러니까 내신을 조금 덜 보고요, 상대적으로. 자기개발 역량이랄 때 요건 이제 소위 말하는 글자 부분입니다. 창체와 세특 쪽에 얼마나 그쪽으로 많이 들어가 있나 이런 거를 보게 되는 것인데 근데 이제 사실상 그러면 학업 우수 전형이 좀 더 내신이 좋아야 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제 설명에 들으신 분들은 제가 저는 학업 우수형이랑 계열 적합형 내신 똑같이 놓습니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려왔어요. 왜? 이게 수능 최저 때문에 내신이 벌어지는 거죠. 특히 작년에는 뭐 수능 최저 난리도 아니었고 사실 올해도 작년까지는 아니어도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맞추는 친구들이. 그래서 이 학업 우수 전형은 수능 최저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내신이 조금 떨어지는 경우에도 어쨌든 5배수 안에만 들어가면 붙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나중에 합격한 애들 보면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일반고에서는 자꾸 이쪽이 뭔가 활동을 덜 보고 내신을 더 보니까 써봐야지. 근데 뭐 사실 지금 아까에서 보셨지만 결국 이거 붙은 애들이 이것도 거의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계열적합형에서 수능 최저되는 애들은 당연히 학업 우수형도 늦는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붙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양상을 좀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넘어가 보면 제 얘기가 무슨 얘기냐. 이것도 사실은 결과를 보면 이미 나와 있던 거였어요. 지금 일반 전형 계열 적합형이죠. 소위 이제 스펙을 활동을 더 본다는 전형. 근데 저희 오늘 상경계열이니까 경영대만 볼게요. 경영대 봤더니 2.36애가 편차가 0.55니까 뭐 이제 미니멈 최저선이 한 2.91 정도 되는 거죠, 그죠? 2.91 정도 되는 건데, 자 지금 계적입니다. 2.91. 근데 학업우 시험을 봤더니 여기는 얼마죠? 2.11에 0.5니까 이거 한 2.7? 물론 0.2 정도 편차는 있습니다. 0.2 정도 편차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걸 아실 수 있다. 그렇게 뭐 치명적인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구나. 어차피 이게 지금 95% 안에 들어온 애들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사실상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냥 경험적으로 보면 스택이 좀 더 좋았던 애들, 면접을 좀 더 잘하는 애들이 계적으로 최초합을 하는 거고요. 좀 입시가 빨리 끝나는 거고, 그다음에 그렇지 않고 최저를 그거 못했던 애들이 최저 맞춰서 학업우수 전형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이제 그 보통 이 고대가 추천 빼고는 되게 고대는 추천 전형이 보통 지방에서 내신 좋은 친구들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꼭 그렇게 내신이 뭐 1.68 이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수능 최저를 마친다면 학업우수 전형으로 들어오는 것도 괜찮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계적된 애들이 학업우수 되지? 네, 저거는 내신이 이제 수능 최저 때문에 상대적으로 벌어지고 처음에 이거겠죠. 예를 들어서 이건 이제 예측이 때 제가 빗나갈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아마 학업우수 전형에서 뭐 1, 2배수로 붙지는 못했을 거예요. 한 3, 4배수로 붙었을 것 같은데 어차피 최저 맞춘 애들 따져보면 경영을 좀 많이 맞추죠. 최저 맞춘 애들이 얼마나 되나요? 54.6. 그러니까 이제 실질 경쟁률이 2대1 정도로 떨어지잖아요. 앞에 애들이 다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한 4배수 정도에 걸쳐만 있으면 결국 붙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고대의 전형의 특성을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결국 활동이 좋았던 애들이 최적을 맞추면 된다. 그리고 최적을 못 맞추면 계적으로 간다. 이거 아실 수 있죠? 내신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신은 기본 레인지 안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두 전형이. 물론 추천은 다릅니다. 추천은 전혀 다르죠.
그 말씀드렸고요. 고대에서는. 다음 성서 안에서 글로벌 파이낸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네, 일단 좀 제가 가지고 왔고요. 한번 잠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이제 예상 질문 하나 미리 답변 드리면, 연대 하스도 국제학부 있는 거 같은데 얘는 어떻게 거기 넣죠? 네, 하스 맞춰서 넣을 수 있습니다. 하스 중에서 QRM이란 세부 전공이 있어요. 계량 위험 관리라고 하는데 주로 생기부가 경제 쪽이나 통계 쪽으로 맞춰진 친구들은 그 QRM으로 많이 넣고요. 혹시 이제 뭐 경영으로 많이 되어 있는 친구들은 이제 테크노아트 쪽에 뭐 TAD 이제 기술, 뭐 창의 기술 경영이나 그쪽으로 이제 많이 듣죠. 네, 그래서 맞춰서 쓸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역시 이게 경영 경제 쪽 준비해온 아이고,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좀 헷갈리게 발생하는 게, 저희가 국제 무역은 약간 경영보다는 경제 쪽에 좀 더 가깝긴 하거든요. 그래서 있을 때는 이렇게 헷갈리는 경향이 발생을 하고, 얘는 거기에 대한 뭔가 명확한 방향성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학교 자체도 독서를 그렇게 잘 활용해주지 못하는 학교였고,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고대하고 1단계는 붙었고 경희대 1단계까지는 붙어 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어딘 뭐 어찌 잘 모르겠지만 연대는 안 됐고요, 그죠? 연대는 이제 아무래도 그 중간이 강남권 일반고였기 때문에 2점 중으로 가기는 조금 내신이 애매했고요. 그다음에 저는 뭐 아직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냥 쉽지는 않지만 아마 성대 의경도 좀 무리수를 둔 게 아닌가. 네, 그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네, 그다음 초중반 때였고 그래서 이렇게들 쓰시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가끔 있는데 얘는 사실은 뭐 왔다 갔다 한 거죠. 그러니까 수학이 좀 되니까 한양대는 어디로 넣어봐야지. 제일 좋은 뭐 파이낸스, 뭐 경영 이런 데로 넣어봐야지. 네, 이제 이거 안 되죠. 네, 거의 안 됩니다. 네, 거기 한양대 파이낸스는 그렇게 쓸 수 있는 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그럼 왜 벌어지느냐? 제가 잠깐 이 표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예를 들면 여기죠. 이 글로벌자가 들어간 데는 네, 엄청 인기학과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최근에 뭐 서강대가 아직 뭐 부모님 특히 이제 그 성대가 서강대보다 높아요라고 놀리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정말 입시에 관심 없으신 분들이고 뭐 대부분은 성대가 좀 더 선호가 되죠. 뭐 높고 낮음이 문제라기보다는 근데 정말 확실한 거는 글로벌 시리즈는 다 입결이 한참 위에 있고요. 근데 보시면 이제 글로벌 리더는 사실 고대 자전이랑 되게 성격이 비슷해요. 행정 플러스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약간 정예나 국제 스펙 있던 애들이 서영고에서 이제 여기를 쓰게 되고 글로벌 경제랑 경영이 있죠. 근데 지금 인원을 한번 보시면 합쳐서 한 100명 정도거든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서울대에서는 경영 경제 피했던 애들도 성대에선 다 글로벌 경제나 경영을 쓰고 싶어요. 쓰려고 해요. 이유는 뭐 내가 성대까지 피해 가야 돼요. 라고들 하거든요. 네.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저는 서울대 경영 붙었는데 성대 글로벌 경제 경영 떨어지는 경우도 매년 꼭 봐요. 그러니까 여기가 항상 그 서울대 경영을 쓰는 애들 6번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서울대에서는 걔네들이 피해서 딴 데 가놓고 여기서 그대로 쓰면 누가 이길까요? 걔네들이 이기겠죠. 물론 추합은 될 수도 있겠으나 여기를 내가 성대까지 소신 지원 뭐 원하는 과를 못 써? 라고 쓰신다면 네, 그거는 매우 잘못된 선택이다. 그래서 의외로 특히 이제 A그룹이나 B그룹 고등학교에서 서성 실적이 안 나오는 이유가 아직도 그렇게들 쓰세요. 심지어 선생님들조차도 성서는 네가 원하는 대로 써. 재작년에 정원이 20%에서 30% 정도 줄면서 절대로 구조가 그렇게 할 수가 없게 됐어요. 예전에 연고대 가던 애들이 지금 성서로 가고 성서 가던 애들이 중경으로 내려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원, 특히 뭐 글로벌 정도는 내가 마음대로 써야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아직도 막연하게 개연이 인원 많으니까 잘 들어가지 않을까요? 인원 많은가요?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 인원 많다는 거 벌써 3년 전 얘기예요. 예, 그거 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런 일들이 상대적으로 이제 고대는 붙었다. 고대는 왜 붙어요? 여긴 당연히 1차는 이제 오베스 뽑기도 하거니와 피저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고대 붙을 확률이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려왔지만 뭐 고서성일지 고성서일지 모르겠으나 여기는 절대로 서열이 없습니다. 고대 붙었다고 성서 붙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떨어질 확률이 높아요. 상대적으로 보면.
자, 이제 마지막 카테고리 중앙대 경희대로 왔는데, 이거는 이제 조금 풀어나가야 될 미스테리가 남아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중앙대학교는 됐는데, 예, 오히려 경희대는 안 되는 경우가 나왔고요. 오른쪽 친구 같은 경우는 오히려 경희대도 되고 중앙대도 됐어요. 물론 이제 오른쪽 친구가 최종적으로 중앙대에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렇긴 한데, 어쨌든 지금 1단계는 통과 있는 상태고, 음,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이거는 사실은 이제 중앙대는 조금 저희가 좀 더 저도 좀 더 공부를 하고 이제 풀어가야 될 단계에 있기는 한데 경희대는 사실은 이 상황이 예측이 됐었죠. 특히 이제 작년 입결로 쓰면 안 된다는 건 여러 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왜? 작년에는 어쨌든 시원찮긴 하지만 수능 최저가 있었고 올해는 수능 최저가 없기 때문에 더 타이트해진 건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거였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그냥 경희대는 또 뭐 특히 뭐 활동이나 이쪽 이런 것도 안 잡혀 있는데 막 마구잡이로 밀어 넣으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그런 경우에는 지금 다 1단계부터 탈락을 했죠. 네, 그래서 보시면 뒤에 네 이제 그 23년 주요 변경 사고 이런 게 그 있어서 최저학력 기준도 이제 폐지를 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나온 것처럼 최저학력 기준이 폐지되면 뭐 애들이 다 면접 보러 올 거 아니에요. 경희대 갈 거보다 정시가 잘 나오지 않은 이상 면접 대상 인원도 일단 축소를 했죠. 그래서 이제 작년에 특히 이제 그 호텔 경영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좀 당황스럽게 저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아 설마 여기가 되겠어라고 썼던 친구들이 면접까지 보러 간 경우도 있었거든요. 물론 이제 뭐 최종적으로 안 되긴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이제 되게 그런 저희가 아웃라이어라고 하죠. 예외적인 거 보고 원서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희망 고문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것도 이제 전형의 어떤 큰 틀에서 제가 항상 연속성과 변화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변화의 층에 달라진 게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챙겨보셨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 친구가 저는 사실은 이 친구가 중앙대가 될까 개인적으로 조금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경우인데 그리고 이제 보통은 이제 저희가 전통적으로는 내신이 안 좋고 활동이 좋으면 탐구형을 쓰고 어, 아니고 뭐 이제 반대면 다민치에 써라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유도들을 해왔는데 친구는 이제 수능이 조금 잘 나왔기 때문에 이제 수능 후로 좀 미룬다는 의미에서 이제 수시 납치 피하기 위해서 썼던 경우인데 1단계가 됐고요. 그러면서 봤을 때는 일단 지금 짐작하는 이유는 중앙대가 상대적으로 이제 그 학종 쪽 인원이 굉장히 축소되면서 많이 못 쓴 것 같아요. 써야 할 친구들이 많이 못 쓰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느슨해진 게 아닌가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오른쪽 친구는 사실은 이제 기본적으로 그런 그 약간 상대적인 내신의 우위성, 뭐 전형에서 그런 걸 통해서 되지 않았나. 근데 저는 최종적으로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역시 이렇게 수능 최저가 들어오고 나고 하는 것에 따른 변화를 좀 보셔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어쨌든 근데 예전에 이제 이런 친구들이 뭐 서성까지도 노렸었죠. 3년 전까지는 서성 어딘가 운이 좀 붙지 않을까. 뭐 못 가도 중앙대 가지 않을까 했었는데 지금은 경희대, 뭐 의대, 시립대, 건대까지 내려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뭐 한 3년 전까지 재작년까지만 해도 뭐 이제 뭐 스펙 챙기고 뭐 맞추고 이런 거에 대해서 중앙대 정도까지만 그런 게 유의미하지 어차피 그 다음 학교부터는 거의 내신대별로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그렇게 해왔었는데 네, 저희가 일단 그 인원이 학령 인원이 한 20% 정도 줄면서부터는 이게 밀려 내려가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뭐 혹시라도 한 뭐 보통 2, 3년 터울로 이제 자녀분들을 키우시니까 아, 첫째가 뭐 이 정도에서 중앙대 갔어요라고 생각하시면 지금은 예, 중앙대에는 힘들고 뭐 이제 경희대라든가 뭐 저기 뭐 시립대나 이런 식으로 내려가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한 두세 단계 정도 조금 이제 전반적으로 내려가야 된다. 그리고 거기까지도 관련 어떤 활동들을 좀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들이 다 어쨌든 경영 경제에 필요한 것들 어쨌든 전체 내신 맞춰야 될 거고요. 해당 학교분의 수학 내신 챙겨야 될 거고요. 그러니까 수학 내신이 본인의 전과목 내신보다 좋아야겠죠. 그래야 정보 적합성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보통 수학 경시나 뭐 관련 대회, 뭐 교과고시 어차피 내신에 들어가는 게 별 의미는 없고요. 그런 것들이 보통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는 한두 번인데 앞으로 갈수록 애들이 횟수가 늘어나죠. 여기도 한두 번이네요. 어쨌든 고대쯤 가면 네, 그거보다 조금씩 늘어날 겁니다. 두 번, 한 번, 네, 연세대니까 두 번, 뭐 서울대는 뭐 거의 더 많아지죠. 이런 식으로 일단 관련 스펙들이 있고 보통 경제 경영 동아리 뭐 하고요. 그래서 이것들도 항상 물어보시는데 당연히 자율 동아리보다는
예, 공식 동아리가 더 쳐줄 수밖에 없을 거고, 그럼 뭐 다른 동아리에서 관련 활동하면 되지 않아요라고 하지만, 네, 서영고에서는 그걸로는 힘들겠죠. 경쟁이 자기 동아리 자기 활동해야겠죠. 계속 얘기하지만 요 RN이들 유효하다. 그다음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독서를 생기부 쪽에 녹여서 들어가야 한다. 다른 건 어떻게 못하지만 독서는 본인이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것들 다시 강조를 드리고요. 일단 제가 기본적으로 전달드릴 정보들은 다 전달을 드린 것 같고, 이제 겨울 프로그램 안내를 좀 드릴 텐데, 그동안에 질문들을 좀 주시면 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 중에서 뭐 공개적으로 주셔도 되고요. DM으로 주시면 어쨌든 제가 프라이버시를 최대한 좀 지키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안내 조금 드릴게요. 네, 제가 면접 때 목이 완전히 좀 갔다가 회복된 줄 알았는데 또 말을 많이 하니까 좀 가라앉네요. 우선 원샷 패키지라는 프로그램 운영합니다. 요거 재작년에 시작했던 건데 요건 뒤에 다시 좀 설명드리기로 할 거고요. 우선 그다음에 생기부 기재 도와드리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선생님들 참고하실 생기부 기초 자료, 뭐 자기 평가 보고서, 보통 그 자기 평가서 그런 명칭들로 이제 써가는 학교들이 있을 텐데, 보통 이제 뭐 대면으로 한 저희가 2시간 정도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뭐 그때그때 막 그 수시로 내라는 학교들도 있죠. 그건 제가 그냥 카톡으로 처리를 하기도 해요. 근데 제가 이제 기존에 봤던 학생들은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가능한데, 전혀 정보가 없거나 이제 초면인 학생들은 요걸 좀 그 진단 컨설팅을 거친 다음에 하시면 좋겠어요. 저랑. 그래야 제가 좀 학생을 아니까. 그래서 이제 뭐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오시는 건 진단 컨설팅인데, 요거는 이제 뭐 예비 고3 입장에서는 내가 이대로 가도 되나, 뭐 다 버리고 수능 올인을 해야 되나, 아니면 지금이라도 뭐 특기자를 해야 되나, 이런 것들 말씀드리는 거니까 어쨌든 전체적인 틀에서, 그다음에 뭐 예비 고의 같은 경우에는 플랜 A를 같이 잡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니까요. 100분 동안 진행되는 거니까 뭐 90, 이게 아마 100분, 90분, 두 가지 형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건 학생 따라 다르니까 제가 아마 서류를 좀 미리 보면 90분을 할 거고요. 미리 안 보면 100분을 할 겁니다. 연락을 주시면 이거는 하면 좋을 것 같고, 뭐 기말고사 내신을 다 받아들고 하셔도 되고, 네, 내신을 다 받아들고 하게 되면은 제가 생기부 도와드리기까지 좀 시간이 촉박해요. 그래서 일단 기말고사 끝나면 대략적인 걸 갖고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진단 컨설팅 가장 많이 좀 의뢰 주셔서 말씀드렸고, 생기부 도와드리는 거 있고요. 그다음에 뭐 아직 3학년들 혹시 오늘 들어와 계시면 정시 면접이 있죠. 의대, 그다음에 서울대 사범대, 연대 UIC 있으니까 이것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네, 원샷 패키지 좀 말씀드리면 요겁니다. 그래서 경제 경영 계열 가는 친구들이고, UD에서 약간 이콘 계열, 이코노미 계열로 쓰려고 하거나, 파스에서 QRM 계량 이용 관리로 가려고 하거나 그런 친구들하고 준비를 하는 거고요. 요게 한 주 수업 분량이에요. 그래서 일단 책은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책 한 권을 좀 발췌독을 해서 정리를 하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다음 학기에 있을 수행평가를 미리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관련 이슈 정리해서 이제 책으로 하는 활동 나올지, 아니면 이제 뭐 아니면 그냥 주제가 자유주제가 주어질지 따라 이런 주제로 좀 잡아서 이제 수행평가를 미리 대비를 해놓고 컨텐츠 확보해 놓고, 그다음에 지금 서영고는 다 면접 제시문 문제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관련 문제 좀 풀어보고 이런 식으로 일단 구성돼서 가는 거고요. 지금 총 8주 동안, 그러니까 일주일에 책 한 권씩 있는 스타일이죠. 이게 총 8주로 짜여져 있고, 아마 요거 뒤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8주 다 들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뭐 경제 경영 쪽으로 좀 4주 듣고, 그다음에 뭐 다른 전공 쪽 여기서 같이 보여드리는 게 낫겠네요. 자, 요건데 이걸 제가 조금 키우겠습니다. 잠시만요. 요렇게가 있어서 뭐 예를 들어서 일단 시간표, 지금 오늘 경영경제니까 요거부터 좀 말씀드리니까 목요일 저녁에 경영경제반 들어가 있는데, 내가 뭐 4주는 여기서 듣고 나머지 4주는 나는 뭐 어문사철 쪽도 좀 플랜 B로 준비를 해야겠어. 그러면 나 후반부 4주는 어문사철로 들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목적 및 대상이 학종으로 가려고 하는 예비 고3 고1 고2가 해당이 되는 거고, 수업은 이제 아까 오셨던 것처럼 책 읽고요. 이슈 브레인스토밍 하고요. 면접 문제 풀어보고, 그다음에 이제 매주 저랑 뭐 15분에서 20분 정도 일대 컨설팅이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요 숙제 검사하는 것도 있고, 또 다음 요 한 주 하고 그 다음 주에 첨삭도 하니까
진행되는 거, 그다음 수업 자체는 독서 관련된 거, 수행평가 설계하는 거, 면접 해제하는 거 정도로 해서 한 1주 3시간. 그래서 일단 4번 4+4로 구성이 됩니다. 목적은 독서를 바탕으로 해서 수행평가를 설계하고 면접까지 간다라는 목표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문자로 신청해 주시고요. 우선 이제 뭐 3명이 모이면 어떤 반이든 제가 이제 요거 뭐 하루에 하나씩 쭉 설명드릴 텐데 경영력이 3명 모였다. 그럼 이제 개강 확정되고 그대로 일단 진행을 할 겁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 일단 제가 이번 겨울에 좀 메인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 다음 학기 수행평가 미리 준비하고 방향 설정하고 면접 준비까지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제가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그냥 뭐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어쨌든 오늘은 경영경제계열 소개를 드렸고 나머지 뭐 일단 진단 컨설팅 같은 것도 좀 주시면 연락을 주시면 시간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질문들을 좀 주셔서 답변을 드릴게요. 네, 다 DM으로 주셔서요. 잠깐만 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3월에 행기부 결과가 나오면, 그러니까 이제 이게, 목표가 어디시냐에 다른데, 예, 뭐 이제 저를 보러 오시는 목적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뭐 그건 이제 아까 연락처 제가 다시 한번 드릴게요. 여기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고요. 만일에 그 2학년, 그러니까 1학기 설계, 그러니까 지금 1학년이라고 했어요. 2학년 1학기 설계 때문에 오시는 거면은, 설날쯤 오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3월은 너무 늦거든요. 사실 너무 늦어서 이제 설날이나 아니면 어쨌든 뭐 그 무렵 한 1말 2초 정도에 오시는 게 좋고요. 네, 자연계열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제가 문과 이미지가 강하다 보니까 한 5, 6, 60% 이상은 이제 문과를 하고 있고 한 3, 40% 이과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때 오시면 이제 제가 1학년 건 이미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다 끝났잖아요. 그렇죠? 2학년 1학기 설계 정도가 가능할 것 같은데 그것도 3월에 오시기보다는 네, 1말 2초 정도. 보통 설날쯤 많이 오세요. 그때 뵈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어문사철 책이요. 잠시만요. 이건 어문사철 때 제가 말씀드리려고 좀 아껴놓긴 했는데 아, 프로그램 좀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어문사철은요. 잠깐 공유를 풀게요. 조금 하나 찾아야 돼서. 어문사철은 업무사철은 제가 공개 전이라 확정된 건 아닌데 대략 이제 이렇게 갈 것 같습니다. 이거 보여드릴게요. 일단 요거 어문 사범 여기 어문 사범으로 묶여 있는데 어문 계열 쪽 책들이 아마 여기서 섞여 있는 책들, 어문 쪽 책들이 이제 이런 예를 들면 표절, 그다음에 뭐 페미니즘, 뭐 표준어, 공용어, 번역과 언어력 이런 것들이 좀 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사철 쪽에서는 네, 사철 일단 8주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마 사철 기업들 책을 좀 뽑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보신 거는 제가 그룹으로 이제 팀을 좀 이뤄서 제가 팀을 짜서 가는 수업이고 만일에 그냥 1대1로 여기서 원하는 것들만 약간 요새 뭐 DIY라 그러잖아요. 개인 맞춤형으로. 그래서 이러저러한 진로를 갖고 있는데 거기 맞춤형으로 뭐 4회, 6회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제가 이걸 다시 다 이제 뜯어서 다시 맞춤으로도 1대1로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게 더 편하시면 여러 가지 일정상 그걸로 맞춰서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길게 쓰요 제가 좀 오래 보겠습니다. 예비, 잠깐만. 24 수능을 보는 거면 예비 고3이죠. 예, 예, 예. 면접 준비요. 면접 준비는 개인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이거는
말씀드리기 되게 어렵고요. 그냥 전반적으로는 어, 절반 정도가 3학년 1학기 끝나고 시작하세요. 절반 정도. 그 다음에 한 4분의 1 정도가 이번 겨울에 시작을 하세요. 그리고 4분의 1 정도가 본서를 접수하고 시작하세요. 대치동의 기준입니다. 물론 대치동에서 멀어질수록 시작 시기는 늦어집니다. 그리고 그냥 경험적으로 후회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면접은 단기간에 안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렇고요. 그다음에 첫 번째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이것만 보고 답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3학년 1학기에 뭔가를 채워 넣는 것은 사실은 아주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뒤집으려고 할 수는 없고요. 뒤처지지 않으려고 채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3학년 1학기는 워낙 다들 잘 채우기 때문에, 잘 꾸며오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본인의 눈높이가 어디에 달려 있겠죠. 근데 이제 저는 여러 가지 중에서 이제 정리를 하면 내신은 올라가면 좋겠죠. 당연히 올라가면 좋은 거고 마지막까지. 근데 0.1, 0.2 가지고 그렇게 학교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그다음 비교과 활동은 이제 글자 부분은 죄송하지만 밀리지 않으려고 하는 거지. 3학년 1학기 거는 거기서 뭔가 더 따라잡을 수는 없어요. 네. 이미 잘 된 애들도 잘 마무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변동을 가져오시려면 2학년 2학기에 생기부 기재가 마지막입니다. 경험적으로 그렇고요. 그다음에 뭐 수능 최저는 글쎄요, 수능 최저를 역점을 더해서 맞춰야 되느냐. 근데 내년에 좀 상대적으로 수능 최저들이 완화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수능 최저가 항상 이제 예를 들어 오늘 문과니까 문과 기준으로 걸렸던 게 고대인데 고대가 일단 하나 정도 완화가 되고 그럼 훨씬 달라지긴 하겠죠. 그럼 요 이제 그 상대적으로 이제 내신 코트 좀 올라가는 경향이 분명히 발생할 거고 그런 경우가 분명히 있을 것 같고 뭐 올해 이제 지금 영어 같은 경우도 연대 국제형이 생각보다 또 애들이 최저를 못 맞춰서 면접 못 가는 애들이 있기는 한데 작년만큼은 아닌데 그런 게 좀 따져봐야 되긴 하지만 일단 저희가 보다 최저는 기본적으로 맞추고 간다고 보고 그 다음을 좀 생각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자연과학 도서요. 자연과학은 지금 여기 따로 제가 정리를 안 해놨고 네, 보통 요게 일단 요 기준에서 갈 것 같아요. 여기서 약간 가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그리고 혹시 뭐 오늘 다 밴드에서 오셨겠지만 혹시 제 요 왼쪽 저희 입시 밴드 아직 가입 안 하셨으면 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입시 루트가 뭐 학생부 교과냐 종합이냐 아니 뭐 논술이냐 수능이냐 크게 네 개잖아요 지금 입장에서는. 근데 이 교과는 뭐 예비 고3들 입장에서는 계속 가거나 뭐 이제 사실은 갈라졌고 길이 교과가 되는 친구도 안 되는 친구로 갈라졌고 지금은 이제 학종을 계속 갖고 갈 거냐 아닐 거냐의 문제인 것 같고요. 예비 고3 입장에서는. 그럼 이제 거기는 내 목표 대학이 어디냐에 달려 있겠죠. 이걸 가지고 갔을 때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계속 뭐 2.5를 받아왔는데 갑자기 3학년 1학기 1을 찍고서 어떻게 돼야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같이 고민해 보는 게 진단 컨설팅을 하는 겁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다른 질문 없으시면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금요일에 또 다른 계열 결과라 학생들 학벌 스펙 가지고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